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5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 달 정도 관세 유예를 갖다 시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로 보아서는 미국도 똥줄이 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일단 한 달 동안은 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1월과 2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잘 팔로우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홀드앤고 의견으로 다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 들어온 것들이 HD 현대미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GS 리텔, SK텔레콤, 인텔리언테크, JK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포트폴리오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앞으로 드리블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익 진행 중인 것들은 간단하게만 의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즐겨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AI 관련된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시그널 자체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산예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일인데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번 눌리면서 양봉저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공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재 같은 건 대부분 좀 떠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딥시크 관련된 문제도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호예수 물량도 대부분 해소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동사의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동사의 밸류에이션만 보고 우리가 한번 트레이딩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HLB와 HLB 생명과학 양호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시스템 요즘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잖아. 실제로는 한 24, 5 정도 되실 거예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자, 지금까지는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홀드하고 가는 동안 우리가 LIG 넥슨을 놓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수익 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하나시스템 계속해서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행가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장이 안 좋은 과정에서도 어때요? 많은 분들이 매수를 또 이루어냈다라는 것들이 반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세 상당히 좋은 관계로 또 리각켄바이오의 앞으로의 또 전망도 상당히 밝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홀드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아마 21, 22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 마켓 같은 경우도 저는 백투 노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맥스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적어도 5만 5천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마켓 같은 경우 계속 홀드앤고 가고 있고요. 두산 관련돼서 지금 두산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수익을 내긴 했는데 또 잡으러 가야 될 타임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 구간으로다 또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이야기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잘 또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새롭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들어온 종목이 HD 현대미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12만 5천 원, 이 정도가 스타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중 저 같은 경우는 종목 포트폴리오 비중 40% 정도 들어와 있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구간, 여기서부터 조금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갖다가 50% 이상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이 조금 열릴 수 있어요. 눌리면 눌리는 대로 잡아주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유한 거 가지고 수익 내고, 이렇게 진행해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이미 여러분들 설명 다 드렸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0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12개월 포워드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미국으로부터 좋은 또 내용 또 미국에서 또 전략 상선이라든지 또 로로 선박이죠.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도 다 HD 현대미국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좋은 이슈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갖다 내리는 그 과정도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업 자체는 상당히 좋잖아요. 뭐 아쉬운 거는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바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채널 포트폴리오로 같이 예를 들면 매수를 잡아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트레이딩 바이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양호하게 올라오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고체 관련된 뉴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그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쁜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왔다 조정을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종목이고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떻게 돼요? 저평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높게 보는 것들은 아니고 뭐 정고점보다 높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원 정도 이상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좀 드리블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또 요거 가지는 데서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종목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체크해 나가는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어떻게 잘 매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그제도 이야기 드렸고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양봉 매수를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당연히 어제 매수를 하셨겠죠. 자,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가장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하고도 상관없고 달러 강세와도 상관없고 그냥 내수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수에 성수기가 도래하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성수기 돌아가면 이 221이동평균 윗단으로는 가는 데가 온다 안 온다? 예, 온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 12개월 포드로는 2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와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자, 근데 주가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27,000원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기술주도 아니고 그죠? 반도체 관련주도 아닌데 저 정도까지 가는 올해까지 저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간다라고 하는 가정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도.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성수기 돌아올 때 분명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나올 때까지만 우리 간다 하더라도, 자, 18,000원, 17,5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다 메이킹을 해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다른 것들이 또 좋은 것들이 나오면 또 그리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볼 때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니까요. 자, 그것만 인지하고 가시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내수 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포트폴리오 GS리테일하고 SK텔레콤, 그다음 한국전력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것이 올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5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셨죠. 제가 55,000원과 54,000원 요 사이가 매수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관련돼서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주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급등을 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급등해서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땡큐긴 한데 뭐 AI-인가요? 그 지금 광고 나오고 있는 거, 그 관련돼 조금 더 바람이 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잡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인텔리안 테크, 뭐, 어제 뭐, 반등 후, 그전에 또 눌리고, 지금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정도 구간에서는 기대할 만한 수 충분히 있어서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다. 스타링크 관련된 서비스하고 유타제 원액 같은 경우가 하나하나씩 각국으로부터 인허가 과정을 다 밟아 나가고 있다. 이게 뭐, 전망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다 나가게 됐고요. 어쨌든 일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자, 일단 스타링크는 3월 정도부터는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거 서비스 개시를 하기 전에 유탈세 원액 같은 경우 진행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이쪽에도 인공위성 안테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주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뭐 한 5%? 뭐 이 정도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 드립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매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시그널 들어오는데 주가가 안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이 잘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 매수를 제가 8,000원 이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8,000원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블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어쨌든 요번에 와가지고 샘 올트먼인가요? 올트먼인가요? 예, 제가 정확하게 외국어 이름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의료 AI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또 더불어서 관심을 또 갖고 있다라는 말 나오면서 룬이 또 이렇게 팡 치고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훨씬 더 도입을 해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간다고 한다면 이게 더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딥노이드 같은 경우 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말입니다. 할 수 없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잡은 것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대부분 한쪽이 달려보면 나중에 추종해서 따라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기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의미로 보면 나름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전력도 여러분들 의외로 저는 많이 매수 안 하셔가지고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할까? 나만 혼자 들고 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고 환율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50원 정도에서만 안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유가도 조금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릴 때는 쉼없이 달리거든요. 이게 한번 바람이 딱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 힘들 만큼 또 주가가 튈 수 있는 여력 가진 것도 한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이렇게 뭡니까 전력 업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국에 직접 발전소 수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또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더불어서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해외 진출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력 사업을 좀 메이킹을 해나가면 또 돈이 되는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내수 산업만 가지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놔야 되냐. 그거는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전기료를 갖다가 인상 안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력은 뭐다? 예, 해외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영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자, SK바이오팜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눌리고 들어온 것이고 여기 10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봐도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건 50% 이상 비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 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상방과 하방을 열어두는데 상방으로 달릴 땐 뭐한다? 예, 그냥 우유한 것 같고 줄기고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내가 좀 더 평단을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이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하고요. 중턱에서 잡는 것하고요.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 잡는 거랑 처음에 들어가는 비중을 갖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 어떻게 돼요? 하방은 조금 열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 비중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40% 정도가 맞아요. 왜?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오버행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전체적인 비중을 한 40% 정도도 담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여력 한 20% 정도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좀 남겨두고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평단 조절해 나가면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저 달리기 시작하려면 40% 정도 비중 갖고도 충분히 어때요?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샀던 적게 샀던 수익만 내면 주식 투자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흑자가 진행 중이고요. 지난해 흑자 전환 진행하고 올해 이제 중국 진출까지 나오는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긴 안목으로 이번에 한번 이제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까 이 구간에서 올해도 요 종목 갖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충분히 더 수익을 만들어낸 그런 것이 수익 거래의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글쎄요. 저는 WHO 트럼프가 탈퇴,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게 탈퇴하는 시점이 어때요? 언제?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WHO 관련된 매출이 많은 유바이로직스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하고 낙폭이 컸는데 말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WHO가 이미 수주 발주 내놓은 내용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 올해 물량들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고 저는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냐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미국에서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WHO. 그러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계에다 이제 WHO가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예방약을 갖다 어떻게 내가 백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후진국에서 뭐 합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그게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혹은 또 어쨌든 다른 나라로다가 전이 될 수 있잖아요.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보통 면역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갖다 트럼프는 참 돈 아깝다고 사실은 다른 이유도 많이 되고 있죠. 핑계거리는 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저런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효과인데 지금 당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미국에서는 뭐 그저 독감 갖고도 뭐 1년에 뭐 수천 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30% 정도 여력은 남겨둡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유가 바로 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열어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가니까 또 매수세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들은 또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해석하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저도 아직 30%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하방 쪽으로 열어두고 조금 더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더 비중 담아서 평단 조절 하방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저는 한 평단이 12,2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도 하고 이 30% 여력 남은 거 가지고 좀 더 이제 하방을 열어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갖고 저는 이 정도 쫄지는 않습니다. 이제 1분기에서 지금 2분기 나가는 사이에서 여러분 답을 한번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종목의 목적입니다. 한국항공우주 222도평 하방에서는 그냥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아래쪽에 들어가니까 매수할 사람들 다 매수합니다. 싸다고 느끼는 것들이고요. 밸류에이션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악재가 있고요. 4분기 실적 나오는 부분은 그닥 좋지 않은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어딘가가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추가적인 악재가 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더 하방으로 열어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글쎄, 현재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뉴스나 내용,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추가적인 악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뉴스 하나만 터져주면 상당히 또 반응을 또 하면서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면 LIG 올랐죠. 자, 현대로템도 달리고 있죠. 하나이오로도 달렸죠. 한화시스템도 달렸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쉬고 있는 애가 누구다? 얘만 쉬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지난해도 다른 거 다 달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피날레를 쫙 날려주네. 얘가 가장 늦게 올랐다가 그죠? 예, 그리고 빠이빠이 했는데 우리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잖아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수익을 냈던 내용이라서 또 까먹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귀를 잘 해야 되는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장 늦게 또 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돈은 여기서 왔다 이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D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저는 수익 실현 의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들은 제가 일찍 정리를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 있던 것들은 정리한 사유가 나빠서 정리한 거 분명히 아니라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해서 섭섭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면 축하드리고요. 먼저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방산 5대주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갔으면 이제 거기서 차익만 나가게 되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어디가 또 좋을까 방산주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는 것들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시간을 두고 또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다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후에 아마 일반
구독자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채널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를 갖다가 뭐 채널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도 가입하셔가지고 더 많은 또 예를 들면 공유하고 글쎄요, 좋은 투자 또 활동 이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채널 발전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